짜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정지 관리, 그러니까 우리 기반 조성, 토양 개양, 배수 시설, 토양 안정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존의 사과원에다가 또 나무를 심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사과나무 뿌리에서 그 독성 물질이 나오고 토양 중에 환경이 좋지 않으면 나무를 다시 그곳에 또 심었을 때 나무의 생육이 좀 부진한다든지 아니면 나무가 고사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이럴 때 사실은 우리가 휴경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작물을 윤작한다든지 그러면 좋거든요, 사실. 그렇지만 우리 농가에서는 또 경영 규모가 적고 그러면 사실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먼저 지주를 다 철거하고요. 그리고 밑둥치를 이렇게 한 짧게 제거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 50에서 60cm 깊이로 흙을 한번 뒤집어서 잔뿌리까지 철저하게 제거해 주시는 게 중요한 거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제 나무를 이제 처음 심어야 될 곳에 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입지가 선정되면요. 제가 실제로 농가 가서 한 60cm 이상, 1m까지 땅을 한번 파보세요. 파가지고 땅 속에 딱딱한 경반층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딱딱한 경반층이 있으면 뿌리가 잘 뻗어나가지 못하겠죠. 그리고 또 뭐 침수라든지 이런 배수가 불량해지면 작물 생육이 떨어지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처음 심는 가수원의 예정지라고 하면 어쨌든 토양을 한번 확인해서 딱딱한 층은 부셔주고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 이런 거 꼭 명심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이제 거기 이제 가수원을 이제 조성할 때 가보면 우리가 뿌리가 60cm 이상 시간이 지나면 길게 자라거든요. 근데 우리가 흙의 깊이가 실제 토심이 3, 4지체로 낮으면요. 이럴 때는 결국은 우리가 토양을 좀 부셔주거나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뭐 톱밥이라든지 왕겨 이런 것들 같이 넣어주고 한 80cm 이상 흙과 함께 뒤집어주고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고요. 만약에 여의치 않아서 다른 데서 흙을 가져와서 그 위에다가 이렇게 객토하는 경우에는요, 이게 너무 많은 양을 가져와도 좀 어려움이 있어요. 너무 많은 양을 가져오면 그 제식한 당년에 토양 수분의 이동이 좀 불량해서요, 강우 시에는 또 가습해지고 가뭄 시에는 또 건조 피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 20에서 30cm 정도로 적정하게 토양을 객토해 줘가지고 이렇게 작토층을 한 60cm 정도로 뿌리가 뻗어나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경사지 가원을 이제 또 이렇게 가원으로 조성해서 하잖아요. 이렇게 경사지 가원이면 이렇게 평탄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 이 경사지 가원을 뭐 깎아주잖아요. 굴삭기 같은 걸로 깎아줄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경사지의 표토층 있죠, 이렇게 표토층에 30에서 40cm 부분은 바로 이렇게 깎아가지고 땅 속에다 넣어주면 안 돼요. 그거는 따로 한쪽에 모아놨다가 그리고 뭐 필요하면 흙을 갖다 놓고 평탄화하고 그 이후에 거기 아까 전에 따로 모아놨던 겉흙을 다시 갖고 오셔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실까요? 이 겉흙이요 1cm가 쌓이는데 10년, 뭐 100년 뭐 이렇게 오래 걸린다 그래요. 이 겉흙 속에는 유기물이라든지 작물이 생장하는데 중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아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작업을 하다 보면 작업차라든지 뭐 굴삭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이 땅이 눌려가지고 어떻게 보면 또 인위적인 또 경반층, 딱딱한 층이 형성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작업 후에는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지 면밀하게 관찰해 주시고 또 작업자에게 이 부분 좀 보완해 달라 이런 요청도 하셔야 됩니다. 잘 아셨죠? 자, 다음은요. 우리가 요새 논을 밭으로 가수원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논토양 같은 경우 아니면
땅속에 점질토가 많은 그런 토양 같은 경우는 장마철에 배수가 좋지 않아 가지고 문제될 경우가 있잖아요. 논토양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하냐면요. 겉흙을 우선 걷어주세요. 그래서 한쪽에 모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난 뒤에 밑에 보면 쟁기층이라고 딱딱한 층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부셔주셔야 돼요. 파쇄하셔야 돼요. 또 파쇄기 같은 걸로. 그리고 난 뒤에 또 이제 배수가 좋지 않다 보니까 뭐 한 1m 이상 정도를 흙을 또 가져와서, 모래흙이면 더 좋죠. 흙을 가져와서 덮어주시고요. 아까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한쪽에 빼놨던 흙을 또 그 위에 또 깔아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내가 객토를 하기에도 흙을 좀 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지? 그리고 그 양이 많지 않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럴 때 또 수직 배수가 좋지 않으면 동해 피해도 걱정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적은 양의 흙을 가지고 왔다 하더라도 두둑이라고 해서 살짝 이렇게 나무가 심을 자리에만 살짝 열간으로 이렇게 흙을 두둑을 좀 쌓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 높이가 너무 높으면 작업에 불편하겠죠? 그래서 한 20에서 30cm 정도로 최종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나무를 나중에 심었을 때 자연스럽게 빗물이 흘러서 열간 쪽으로 흘러내리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것들도 배수 대책의 중요한 부분이 되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아셨죠? 자,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흙을 이제 했어요. 그러면 이제 또 땅심을 돋아줘야겠죠. 땅심을 돋아줘야 되는데요. 이럴 때는 우선 우리 각 시군에 보면 농업기술센터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그 중에서도 또 그 토양 검정이라고 하는 그 토양 분석을 또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농가에서는 겉흙을 살짝 걷어내서 흙이 이제 유기물도 많고 양분이 많은 겉흙을 살짝 걷어내고 그 아래쪽에 있는 흙들을 30cm 주변으로 위에 아래 해가지고 여러 부위를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 갖다 줘서 뭐 여러 가지 화학성이라든지 물리성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분석받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참고해가지고 내 땅을 토양의 어떤 그 힘을 돋을 때 참고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거 아시죠? 우리가 최근에 너무 많은 그 대비라든지 이런 걸 많이 주고, 또 기존에 뭐 고추를 심었던 고추를 심었던 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너무 비료가 과잉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심었던 우리가 여기 사과나무를 심을 그곳이 토양이 너무 이제 비료가 과잉하고 또 염류가 집적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토양 검적 분석 결과를 보고 계량에 참고하셔야 돼요. 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요. 그렇죠. 그 토양 분석을 하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12 처방서를 주거든요. 그걸 보고 하라는 말씀이세요. 자, 우리가 토양 계량을 하는데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나요? 저번에도 한번 우리 교육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선도농가님들 그 대표님도 말씀하셨는데, 지력이 너무 강하고 개원전에 땅심을 너무 좋게 하면 그 나무의 초기 생장이 너무 강해져서 또 밀식 장애가 일어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주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토양 계량할 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요. 내가 이제 심으려는 그 가수원 예정지 있죠. 거기에 그 전에 심었던 작물이 있을 거예요. 뭐 사과일 수도 있고 뭐 다른 작물 수도 있는데, 그런 작물들이 잘 자랐다라고 하면 그곳에 양분이 충분하다는 뜻이겠죠. 그럴 때는 너무 많은 양을 또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뭐 무퇴비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고려하셔가지고 너무 많은 토양 계량이 되지 않도록 또 주의하셔야 돼요. 어쨌든 퇴비를 또 이제 토양 계량을 위해서 뭐 퇴비를 넣어주거나 이렇게 하시는데, 이때도 중요한 거 아까 우리가 흙을 뒤진다든지 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물리성을 개선해 줘야 되고 그런 부분이 중요한데, 이렇게 넣어주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우분, 돈분, 개분 이런 것들 좀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보다는 질소질 성분이 없는 유기물인 거, 뭐 팽현완겨라든지 볏짚, 뭐 톱밥 뭐 이런 것들을 300평당 한 1톤 정도로 이렇게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아셨죠?
제가 아까부터 퇴비 말씀 많이 들었는데, 우리가, 가축부 퇴비를 사용할 때, 완전히 부숙된 걸 좀 사용하기를 권해드려요. 예, 좀, 이렇게 미숙 축분을 좀 이렇게 넣어주면은 조금, 여러 가지로 이제 토양 환경이 좋아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부숙된 걸 하셔야 되고, 뭐, 지력이 적정하다라고 하면 300평당 뭐, 1에서 한 2톤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포대퇴비 넣잖아요. 그죠? 포대퇴비도 보면 보통 이제 질소 함량이 한 2% 정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과잉해서 막 엄청 많이 넣어주면 너무 이렇게 지력이 강해질 수 있으니까 주의해 주시고요. 또, 농가들이 보면 또 이제 아까 전에 제가 흙을 파주고 같이 섞어서 막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나무 심을 곳에다가 그냥 표토에다가 지면에다가 그냥 바로 이렇게 뿌리는 경우가 있어요. 뭐 대비하고 석회하고 막 이렇게 뿌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실제 사실은 이 땅을 이제 물리성 어떤 그런 이렇게 물리성이라는 게 물이 잘 빠지고 그런 부분인데 공기가 잘 통하고 그런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효과가 없겠죠. 그리고 또 지면에 이렇게 주다 보면은 나중에 모르긴 몰라도 뿌리가 내가 먹을 게 위에 있구나 해가지고 뿌리 가까이에서 이렇게 지면 가까이에서 뿌리가 이렇게 형성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뭄이라든지 동해 피해에 조금 더 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표토시비는 좀 지양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양을 뒤집으면서 같이 좀 보충해 줘야 된다. 그런 부분 명심해 주시고요. 또 토양 검정 결과 이제 보면 그 시군의 담당 선생님들이 이제 많은 이렇게 코칭을 해 주실 건데 그 중에서도 인산 우리가 퇴비를 많이 주다 보면 이제 인산 함량이 좀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산 함량이 좀 너무 높으면 가급적이면 줄이시든지 안 주든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퇴비에는 또 염분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염류 집적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인산 함량 이런 것들 봐주셔야 되고 인산이 부족한 곳에 어떤 신개간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용가린을 300평당 한 100에서 250kg 뭐 그 정도 그러니까 사질토냐 점질토냐에 따라서 한 또 150kg 전후로 해가지고 이렇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석회도 이제 주잖아요. 석회는 우리나라가 이제 여름철에 장마가 있잖아요. 그래서 장마 때문에 이제 그 해가 지날수록 이제 염류가 씻겨 날아가고 또 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석회는 지력과 관계없이 이제 토양 pH가 뭐 5.7 이하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300평당 뭐 200에서 400kg 그 사이에 이렇게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때 또 뭐 함께 이제 붕사도 한 3평당 한 3kg 정도 같이 주시면 이제 토양 개량에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토양 개량을 하는 방법은요. 아까 전에 뭐 흙을 뒤집고 막 한다고 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유기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석회, 용가린, 붕사 이런 것들을요. 일단 반 정도를 땅 위에다가 쫙 뿌려주세요. 그리고 로타리 작업을 해가지고 골고루 섞이게 하고 그리고 이제 뭐 트랙터 같은 걸로 큰 쟁기로 충분한 깊이로 이제 수액이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쟁기질 하는 거죠. 그래서 토양 전층이 골고루 섞이게 하고 난 뒤에 남은 나머지 반양을 다시 뿌려서 또 그 작업을 또 하셔가지고 토양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뒤집으면서 토양 개량을 이렇게 하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다시 앞쪽으로 다시 해서 한 번 더 보시길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게 또 그거죠. 배수시설. 우리 유공간을 이렇게 설치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어려운 말로 암거 배수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가 장마도 있고 태풍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침수 피해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심토파사나 객토 토양 개량이 완료된 이후에는 이런 식으로 라인을 그어서 내가 유공간이 들어갈 자리를 보고 거기다가 유공간을 깔아서 이런 침수에 의한 피해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 예, 알려드릴게요. 좀 더 알아보면요. 우리가 땅 속에서 올라오는 지하 수위가 높거나 아니면 빗물이 들어와서 어쨌든 땅 속이 침수가 된다라고 하면 땅 속에 뿌리가 살기 힘들겠죠. 뿌리도 땅 속에서 숨을 쉬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산소가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면 뿌리 자체도 발육이 좀 적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지상부 우리가 열매를 맺고 잎이 나는 그 지상부도 생육이 더딜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배수 시설을 하는 거고요. 이런 배수 시설은 또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매몰 깊이는 60에서 한 80cm 깊이로 이렇게 땅을 파서 이렇게 유공간을 깔아 주거든요. 그렇지만 여기 때 주의해야 될 것이 배수가 많이 불량하면 불량할수록 유공간은 어떻게 설치해야 될까요? 깊게 설치해야 될까요? 아니면 여기 위에서 올려서 해야 될까요? 예, 정답은요. 배수가 불량하면 불량할수록 넓고 그리고 얕게 설치해가지고 물이 빨리빨리 잘 빠질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보통 우리가 유공간은 뭐 사과에서는 100에서 150mm 정도의 그 유공간을 사용하는데요. 이 유공간은 가급적이면 정품을 사용하셔야 돼요. 최근에 이제 정품이 아닌 것들은 이렇게 눌렀을 때 이렇게 막 들어가고 하면 또 들어가고 눌리고 이러거든요. 그런 것들이 땅 속에 들어갔을 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정품을 사용하시고요. 유공간을 심을 때는 아까 라인을 깔아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나무가 심을 공간인데 그 아래쪽에다가 이제 용간을 깔긴 까는데 우리 지주를 사과원에서는 뭐 6m 간격으로 이렇게 지주를 뭐 외곽 지주, 사이 지주 이렇게 하잖아요. 그 지주가 땅 속에서 고정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들어가잖아요. 그 부분에 의해서 유공간이 파손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주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살짝 비껴가지고 뭐 유공간을 깐다든지 뭐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유공간도 보면 유공간을 까는 현장에 가보잖아요. 그러면 유공간을 수평으로 쫙 해놓고 잘했다 이렇게 하신 분 계세요. 그렇게 되면 물이 그 안에서 수평으로 이렇게 고여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유공간도 적정하게 경사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작업을 할 때 이제 옆에서 보시고 농가 대표님께서 유공간도 살짝 경사가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좀 경사를 내어주세요 라고 요청하셔야 돼요. 그리고 유공간을 할 때 또 뭐 자갈이라든지 뭐 거칠 모래 아니면 그런 것들 차광망 같은 걸로 감싸가지고 메모를 해서 유공간을 좀 보호해 주시는 게 또 중요하겠습니다. 가수원이 제 가수원만 있으면 좋은데 제 가수원 옆에 다른 가수원도 있고 또 경사진 곳 옆에다가 가수원을 조성한 경우도 있죠. 그럴 때 옆에서 들어오는 빗물이 내 가수원에 들어오면 결국은 침수 피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또 이렇게 보면 경사진 곳에서 이렇게 물이 들어올 때 물이 어떻죠? 빠르게 내려오면서 가수원에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겹쳐지는 이 아래쪽 부분에다가 유공간을 또 까시는 거예요. 이때는 나무 밑에 까는 것보다 좀 더 큰 한 200mm 유공간 정도 해가지고 그 밑에다가 또 뭐 한 50에서 10cm 정도 깊이 파서 그걸 넣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난 뒤에 위에 덮어야 되죠? 흙으로 덮어야겠죠? 아닙니다. 흙으로 덮으면 이게 뭐 물이 쉽게 빨리 안 빠져요. 중요한 거는요. 흙으로 유공간을 깔고 그러니까 경사진 부위에 요 부분에 유공간을 넣어주고 이 위에 흙으로 덮는 게 아니고요. 그때는 자갈이나 돌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입자가 아니고 큰 거 있죠. 그런 것들로 자갈 같은 거로 채워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물이 신속하게 빠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흙이 아닌 자갈, 뭐 모래, 뭐 이런 것들로 돌 이런 거로 이렇게 위에를 이렇게 덮어주셔야 물이 잘 빠질 수 있다. 꼭 명심해 주세요. 그리고 또 주변에 논이 있는 이렇게 요새 논전한 가수원이 많다 했잖아요, 그죠? 논 옆에 또 있다 보면 옆에 있는 논에서 또 이렇게 물이 또 들어올 수 있죠. 그런 것들도 주위에 논 주변에 논과 이제 인근에 있는 그쪽에다가 마찬가지로 논 주위에다가 유공간을 깐다든지 아니면 집수정 해가지고 물을 강제로 빼주는 거 있죠. 그런 것들도 설치해 주면 좋고요. 또 어떤 가수원은 또 가보니까요, 가원의 길이가 굉장히 길었어요. 굉장히 길다 보니까 그 중간중간에 우리가 이렇게 집수시설을 막 설치해가지고 또 물이 중간중간에 또 빠져서 나갈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하는 가원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까지 뭐 못하시더라도 참고해서 할 수 있다면 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또 지금 보면 우리 U자형 콘크리트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시설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이제 물줄기가 큰 부분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경사진 부분에 이제 이렇게 U자형 콘크리트를 쫙 해주면 물이 잘 빠져서 가수원에 안 들어가고 물이 잘 빠질 수 있겠죠. 이런 부분도 사용하시면 좋은데 이 부분을 조금 사용할 때 좀 주의해야 될 게 이렇게 U자형 용관인 상태에서 뭐 경사져서 이 부분이 물이 빠져서 나가면 좋은데
이 가수원이 뭐 나무가 이렇게 심어져 있는데 나무가 너무 가까이 심겨져 있고 이러면 어쨌든 이 U자형 공간에 뭐 구멍이 뚫려 있겠지만 이게 막힐 수도 있겠죠. 흙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러면 막히면 이쪽 가수원에 침수피가 있을 수 있어요. 넓다라고 하면 뭐 괜찮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 U자형 유공간을 설치하실 때도 좀 이런 부분을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내가 지금 벌써 밭을 다 장만을 했어요. 밭을 다 장만을 하고 이제 벌써 그런 상태라고 하면 늦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나무와 나무가 심겨져 있는 열간 사이 있죠? 그 열간 사이에다가 거기에다가 땅을 파는 거예요. 땅을 파서 이제 표면 겉도랑을 이렇게 파주시는 거예요. 좀 어렵겠지만 그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물이 좀 빠지는데 도움이 됩니다. 평지라고 해서 물이 잘 안 빠질 것 같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상태로 살짝 들어가면 어쨌든 나무 주위로 가는 걸 어쨌든 조금 모아서 나무 뿌리가 없는 곳으로 좀 배수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꼭 하셔가지고 피해가 심하다 하면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서 태풍이나 장마에 의한 강우 피해 없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끝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기반 조성이 이제 완료가 되면 이제 내가 땅이 넓거나 아니면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제 가수원을 1년 정도 이후에 뭐 이렇게 나무를 제식할 경우라고 하면 사실은 뭐 수단그라스라든지 뭐 호밀, 콩, 클로버 이런 것들을 한번 녹비작물로 이렇게 재배해 주시면 좋아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 예를 들어서 수단그라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심잖아요. 그럼 얘가 쭉 자라면 또 땅속으로도 쭉 들어가겠죠, 뿌리가. 그러면 그 뿌리가 들어가는 중간중간에 나중에 이제 거기가 썩고 나면 거기가 다 공기가 통하고 막 그럴 수 있는 공간이죠, 그죠? 그래서 배수가 잘 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배수가 이제 잘 될 거고 또 이제 우리가 그런 수단그라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치해주고 해서 토양 속에 또 환원해주면 유기물이 또 자연스럽게 되고 또 이런 것들이 쭉 길게 자라고 하면 다른 잡초가 좀 잘 안 생겨요. 그래서 그런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녹비작물을 심기를 권해드리고 또 뭐 객토하는 경우 있죠. 객토를 좀 많이 하시면 사실 아까 객토를 너무 제식 당연히 많이 하게 되면 뭐 과습이라든지 아니면 건조 피해에 취약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 수단그라스를 뭐 이렇게 키워가지고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땅이 어느 정도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간도 두고 또 이렇게 녹비작물이 자란 정도에 따라서 여기는 많이 자라고 여기는 적게 자라고 이랬어요. 그러면 이쪽보다는 이쪽이 아무래도 배수가 안 좋은 거겠죠. 네. 그러면 이쪽은 어쨌든 배수를 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뭐 보충적으로 유공간을 2줄을 깐다든지 뭐 그렇게 보완하셔야 됩니다. 유공간 보완 관련하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어느 지역에 갔다 왔는데 다충나무를 심고 난 뒤에 자람새가 너무 더뎌가지고 이거 너무 농가가 걱정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다가 유공간을 2줄을 깔라고 이제 지도가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농가가 실천을 했고 이후에 이제 농가랑 인터뷰를 하니까 자람새가 안정적으로 돌아왔다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필요한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녹비작물로 수단그라스를 이제 이용하는 방법은 이제 사진에처럼 보면 4월 말, 5월 초에 300평당 한 5kg 정도로 이제 종자를 파종을 하고 7월경에 이제 이삭이 보일 때 한 20cm 아래쪽에 20cm 정도 남겨놓고 구루터기를 남기고 자르고 파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또 이제 그 질소 비료인 NK 비료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을 한 2포 정도, 40kg 정도를 토양에 전체적으로 뿌려줘 가지고 또 2차 생장을 또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쇄되고 난 뒤에 또 수단그라스 자라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그때 이제 10월 말이나 아니면 11월 경에 또 2차 파쇄하고 그거를 다시 이듬해 봄에 로터리 작업하고 뭐 이렇게 해서 토양이 좀 안정되고 유기물을 보충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어렵나요? 만약에 이런 부분 못하겠다 싶으면요 반드시 열간에만이라도 있잖아요. 아까 전에 다 우리 배웠던 것 어렵다고 하면 열간 있죠. 나무가 심을 자리 그 자리만이라도 토양을 뒤집고 파쇄하고 그런 작업을 꼭 해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으셨나요? 좀 어렵기도 하죠. 네. 저도 설명드리면서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도 되는데요. 우리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가수 담당하시는 선생님들 많이 계시거든요.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많이 도와주고 계시니까요. 가까운 시군센터에 담당 선생님을 만나 뵙기를 권해드리고요. 저는 오늘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